자,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자유전 법칙인데요. 이 경자유전 법칙이 굉장히 지엄합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은 약간 이 법이 느슨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장님이나 동네 주민한테 소개받아서 이제 임대차 하는 게 불법이 아니자입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됐잖아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처분 명령을 받거나 또 과태료 처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투자로 농지를 사신 분들, 농지법이 개정됐다는데 뭐가 개정된 건지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오해가 많은 게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위탁경영,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거든요.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농지를 월세를 내고 쓰는 게 임대차예요. 그리고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사용대차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농민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땅을 사잖아요, 다. 그러면 농업 경영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래, 임대차를 해라, 이렇게 허락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3조에 있는데요.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은 건 제가 제외를 했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질병인 경우나 공직 취임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인 간의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4번인 경우도 있겠죠. 60세 이상인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이상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농민으로 5년 이상 내가 농사를 짓고 60세가 넘었어요. 이제 노쇠하니까 농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주말 체험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내 땅을 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투자자한테 해당할 수 있죠. 내가 농업 경영이 어렵다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초과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내가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상속받았잖아요. 근데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럴 경우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임대차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능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 경영한 거는, 예를 들어 전라도에서 농사 짓다가 내가 충청도로 이사해서 농사를 짓는다 생각하면 그걸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던 그 농지는 못 팔게 되면은 임대차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임대차는 뭐냐면 개인 간의 임대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자에서 해당하는 건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 임대차가 가능한데요. 이것도 개인 간의 임대차를 쓰는 게 아니고요. 농지증을 받은 데 있잖아요. 시구면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쓰고 그 분에 보관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임대차 계약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시구면 장은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에 대장 내용을 기록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구면장에게 농지 임대차 계약서 확인 대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농지 소대지에 관할 시구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본을 주든지 대장이 등록시켜야만이 합법이다, 이 내용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당사자끼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위탁 경영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남한테 맡겨서 임대차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중개인이 낀다는 거예요. 이 중개인이 누구냐? 바로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라고 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 나와 있는데요. 징집된 경우,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인 경우, 농업법인에다가 청산 중인 경우, 내가 농사를 짓는 중에 질병, 취약, 선거 때문에 공직에 취임할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탁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6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내가 해야 돼요.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경우는 3분의 1 정도는 내가 노동력 써야 되고 30일은 노동에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임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니까 농사짓기 좀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불법으로 임대차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임차인을 모셔
오셔가지고 이 농어촌 공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지법 1996년 1월 1일 농지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농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농지, 증여받은 농지, 상속농지, 매매받은 농지 다 해당합니다. 특정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어촌 공사에 임대하라 이 말입니다. 개인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그 경우 예외는 위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농지도 위탁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실제 이용 현황이 농지인 경우에 참여 가능하고요. 위탁 기간은 5년 이상. 임차료는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수료로 결정됩니다. 5%는 이제 수수료로 농어촌 공사에서 받아가거든요. 임대차 해봐야 1년 한 150만 원 정도가 최대인 것 같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소규모 농지 위탁 가능하다 그랬는데 안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규모 농지는 왜 안 되냐면 농어촌 공사에도 위탁받을 수 있는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산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증에 주말 체험 농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위탁이 안 됩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혜택은요 뭐냐면 8년 동안 위탁했을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10% 중과가 없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양도세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10% 그리고 30%니까요. 뭐 40%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 1577-7770입니다. 농지 임대차 수탁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지금 현재 유예 기간이니까요. 좀 빨리 가서 현재 좀 불법적으로 임대차를 하고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합법적으로 위탁을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위탁에 대한 궁금증은 1577-7770번입니다. 여기 전화 거셔가지고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이 필요한 영상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